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선물은 433.5까지 올랐다가 결과적으로 430을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면서 끝이 났죠. 426.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 거를 두고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고 아무튼 보이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그 고버스 같은 경우는 2040원에 대한 지지력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 2030원 됐다가 오늘 다시 2055원에 마감했으니까 계속 어떤 매집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 4,400원 초반대에 여기 이 양봉 만들어 놓은 요 양봉에 대한 지지력을 하루 정도 더 테스트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딱 그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지력을 좀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강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핫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런 뭔가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은 이제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고버스 2040원, 코스닥 인버스 4,400원대 초반의 지지력, 그래서 하나, 둘, 셋, 3바닥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 고점이 433까지 높아졌었잖아요. 한번 높아졌었기 때문에 물론 곧바로 빠질 수도 있겠죠. 요즘 세상이 워낙 변동성이 좋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좀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풋옵션을 보거나 선물을 보거나 좀 이제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옵션이라든가 이런 파생 상품들은 보통 어떠한 이렇게 봉을 이게 두 개 아니면 이게 세 개 정도는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지지력을 만들어낸 다음에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물론 이제 올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워낙 고변동성 시장이라 말도 안 되는 V자형 반등도 많이 봤지만은 평상시에 코스피라면은 보통의 경우는 보통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방향성이 틀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풋옵션의 모습을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풋옵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제 이 박스를 붕괴시켰잖아요. 어제 음봉으로 박스를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은 일단 오늘도 저점이 확 낮아지면서 중간에 밀리긴 밀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봉 달면서 올라온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풋옵션 여기서부터 요 자리, 오늘 거래됐던 요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더 월요일날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V자 반등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평상시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선물 지수는 오늘 433 부근까지 올랐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하면서 이 자리를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테스트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같이 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더 테스트하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음봉의 하락 마감 정도까지 해준다면은 그렇다면 좀 더 이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선물이 상승하다가 꺾이는 어떤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월요일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월요일날 풋옵션이 이런 모습 나오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는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항을 못 넘었네, 그냥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네,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 한 짝 하려다 실패하고 밀렸네가 이제 오늘의 의미인 겁니다. 그죠? 요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방향성의 아래로 이런 이야기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개인들 대단하죠. 개인들이 오늘도 코스피를 1조 6천억을 사줬는데 아무튼 요즘 의심이 되긴 됩니다. 과연 이 개인이라는 숫자가 진짜 다 개인이긴 할까?
진짜 저렇게 돈들이 많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여러분들 어떤 분들 리플 남겨놓은 거에서 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1월 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가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이제 코스피 3천 부근 언저리에서 지금 뭐 거의 10조 가까이 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개인들이 위에서 10조나 사주고 저렇게 주식을 10조씩이나 3천 언저리에서 몰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마 올리겠습니까? 라고 하긴 하시던데, 사실 뭐 저도 뭐 공감하는 바긴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이 개인들이 보시면 지금까지 현물인데, 선물은 어쩐지 모르겠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인들이 확실히 많이 사긴 샀습니다. 1월 달 2021년 들어서부터 1조 원, 이렇게 3조 원, 7조 원, 10조 원, 12조 원, 뭐 한 15조 원 가까이, 물론 중간중간 한 이틀 정도 1조 단위 매도가 들어갔으니까, 매도 들어왔으니까 한 뭐 12조? 한 12조 원 정도 산 것 같아요. 2021년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한 12조 원 정도 산 것 같은데, 분명히 많은 수치긴 하죠. 이런 거 좀 한번 우리가 어쨌든 머릿속에, 개인들이 요즘에 뭘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특성이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하는 날에는 아주 강하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특히 뭐 1월 11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조 원도 들어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을 보면은 확실히 하락만 나오면 무조건 조정이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점을 이 수급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 정도가 좀 하나 좀 눈에 띄는 점이긴 하고요. 아무튼 요즘 재밌는 거는 이게 외국인 선물 수급은 완전 이게 청개구리가 돼버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은요. 12월 28일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오고,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는 매수 나오고, 지수가 하락하는 날엔 매수 나오고, 하여튼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요즘 수급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건지 솔직히 해석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장의 뭐 어떤 수급의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죠. 일단은 개인들이 주식은 겁나게 많이 사고 있다. 코스피 3천 부근 언저리에서 주식을 뭐 10몇 조 원을 지금 사고 있다. 올해 들어서 그런 점들 하나.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은 예전에는 지수하고 똑바로 갔다면 12월 28일부터 해서 완전 청개구리가 됐다라는 점 정도 요즘의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잘 오르고 있죠. 환율 같은 경우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6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죠. 61선 며칠 전에 한번 저항이니까 맞고 밀렸다가 다시 61선 이제 돌파 안착하는 모습 나오고, 그렇다면 다음번 목표치 어디일까요? 121선이죠. 예. 121선 돌파 안착하면 다음 목표는 여기 있는 진한 선 241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슬 그 원화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 원화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달러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근데 일단 오늘 살짝 턱걸이로 돌파 안착했습니다. 1103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여기 지지했다가 붕괴되면서 시세가 한번 폭발했었고, 다음번에 도전했다 실패했고, 이번에 또다시 도전했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번에 1103원 이 정도면은 아마 월요일날 움직임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월요일날도 1103원 위쪽으로 가볍게 더 뛰어넘어 준다면은 이제 사실상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되면서 어떤 추세 전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슬슬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아무튼 뭔가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 주식 사고 있고, 곧버스는 2040원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코스피에서 뭐 볼만한 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좀 빠지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도 아무튼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던 어떤 이야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죠. 뭐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나 고점이 며칠 차이 안 납니다.
1월 8일인가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그 1월 11일 날, 월요일 날 삼성전자는 오버슈팅 한번 줬다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떤 수렴형이죠. 어떤 수렴형 보이고 있고, 어디 저점까지 붕괴되면은 이제 단기 하락 추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 아침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뭔가 이제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뭔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뭐 특징적인 점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아직 뭐 417이라든가 이런 자리들, 고버스가 뭐 2,200원으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냉정하게 계속 좀 긴장 타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 저기 위안화를 안 봤더라고요. 위안화 환율 생각해보니까 한 며칠 동안 위안화 환율을 안 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위안화 환율 한번 좀 살펴보면, 고시 환율을 보나 아니면은 저기 역외 환율을 보나 똑같습니다. 고시 환율을 보나 역외 환율을 보나 그 말씀드렸죠. 이번 시장의 주인공들 중에 하나가 위안화다. 위안화, 뭐 테슬라,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떤 그 이번 버블의 가장 주인공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인공 친구들이 그 모습이 슬슬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위안화를 아무튼 오래간만에 또 봤는데, 보시다시피 얘도 어떤 삼중바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이 높아지고 양봉 나와야 될 때 양봉 나오고 있고, 글쎄요, 뭐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삼각 수렴형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위안화 고시환율 이거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 이 절반 자리에서 지금 한번 선이 잘 안 커지는데, 이 절반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항을 받고 밀리지 않았냐. 아무튼 요거 돌파한 차기야 고시환율은 조금 뭐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더 안정적이려면 당연히 이날의 장대 음봉은 최소한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라인을 이렇게 계속 지키던 자리를 붕괴시키니까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더 시세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라인대를 다시 돌파한 척 한다면은 얘도 어떤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나중에 그때 가면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얘도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뭐 좀씩 보이고는 있다. 물론 얘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위안화가 현재 가장 강한 통화들 중에 하나니까, 아무튼 요 정도 이제 겨우 저점을 좀 높이는 듯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다. 요게 위안화의 모습이죠. 원화는 뭐 방금 전에 봤으니까, 뭐 달러 선물 차트하고 요 역외 환율 원화하고는 물론 수치는 1, 2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오늘 원화 같은 경우는 약간 역사적인 뭐 그런 날이긴 하네요. 예를 들면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쏟아졌던 거죠. 근데 이 자리 일단 양봉으로 안착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확인했고, 뭐 달러 인덱스 오늘 밤에 양봉 나오는지 잘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대로 하루 정도는 더 테스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 약간 V자 반등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뭐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앞으로 뭐 더 좀 장기적인 상승을 생각한다면요. 뭐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지지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90 초반대에 어떤 지지력을 이 거래일 동안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어떤 지지력이 보였다, 여기가 지지력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선을 드디어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 추세선의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눕게 될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 지금 절반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다음번 상승을 한다면은, 그죠? 다음번 상승을 한다면 달러 인덱스도 어떤 뭐 중요했던 자리,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시세가 났었던 거고, 반등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 회복하면서 좀 강하게 시세 주고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니까 참 감칠맛 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 갈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과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반대쪽으로도 이제 슬슬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몇 달,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추세 전환까지는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건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붕괴시키기도 뭐 좀 뭐 할 거고, 아마 하루 이틀 정도 테스트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오늘 저녁 이렇게 뭐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구나. 얘는 주말에도 거래하니까 주말 동안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 이 선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결과적으로 못 넘으면은 이제 이거 골로 가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S&P하고 나스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기준들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3795 붕괴시켜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 아니면은 뭐 나스닥 뭐 12900이라도 뭐 붕괴시켜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기준들.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 뭐 특별히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저녁에 쏟아지고는 있긴 한데 왜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 그런 라인들이나 좀 확인하자. 저렇게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아직까지 막 강하게 인버스를 보고 그럴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어디를 붕괴시키고 최소한 며칠 동안 뭐 못 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엔 일단 살아는 나겠네요. 그죠? 좀 지수가 좀 살짝 하락하면은 변동성 지수 올라오지 않겠냐 싶은데 참 더럽게 움직입니다. 그죠? 22 살짝 붕괴시켰다가 오늘 지금 23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UVXY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아마 좋은 결과 나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눈에 띄는 지지력은 안 보이니까 UVXY가 조심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히 원자재들 눈에 띄니까 몇 가지만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구리 고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추세선 깬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선요. 이게 종가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삼각 수렴형 일단 얘도 살짝 쏟아지는 것 같고 참고로 구리가 이번 원자재들 중에서 가장 강했었죠. 가장 강했다는 것들 아셔야 됩니다. 얘가 가장 강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시면 어떤 가장 강했던 넘버원 친구들이 뭔가 좀 추세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요즘 모습이긴 합니다. 뭐 가장 강했던 놈들 비트코인, 가장 강했던 테슬라, 뭐 가장 강했던 통화 위안화 이런 애들이 슬슬슬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런 모습, 고점을 낮추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구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일도 보시다시피 일단 쌍고점이 나오고 있네요. 오일도 쌍고점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모습 진행되고 있다. 참 아침에 그거 얘기하려다 깜빡했네요. 참 애플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플 같은 주도주들도 어젯밤에 뭐 고점을 뭐 살짝 더 높이긴 하던데 아무튼 그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 오늘 밤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 애플이 보시면은 뭐 고점은 조금씩 매일 높이고 있긴 해요. 매번 애플 일봉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고점이 계속 조금씩 높아는 지고 있어요. 높아는 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고점을 높이지만 이 어떤 여기서 버티진 못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고점은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착은 못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이 그래서 좀 어떤 날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애플이 뭐 음봉 나오면서 이 자리를 또다시 저항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137 부근에서 세 번에 걸쳐 밀리느냐 아니면 또 돌파 안착하느냐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애플의 레벨업 여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레벨업 여부 이런 거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어떤 간당간당한 뭐 그런 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상황이 좀 더 안 좋긴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뭐 셋, 넷, 뭐 하여튼 다중 천장형이죠, 그죠? 저항 굉장히 많이 있고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 목격이 되고 있고 또 뭐가 강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좀 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다중천장형 만들어지고 있고 다중천장형에서 어떤 그 중요한 저항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점 정도 보시고 그래서 오늘 밤이 좀 나름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대부분 주도주들이 지금 이 기존의 어떤 무거운 전 고점 저항 부근까지 다 왔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받고 밀리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 밤에 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밤 10시 20분 상황으로서는 뭐 나스닥이고 애플이고 뭐 크루드 오일이고 뭐고 다 빠지고 있으니까 쟤네가 오늘 밤에 레벨업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니까 아침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